어머니, 저기 얼룩 안 보여요? 눈이 멀었어요? 일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21억짜리 아파트 거실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로 저를 내려다보며 한 말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서연이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청소 아줌마야? 헐, 시어머니래. 진짜? 서연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우리 집은 어머님이 허드렛 일 다 하셔.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편하겠지? 이 집이요. 원래는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가 30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파트에서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쩍 갈라질 것처럼 비가 퍼붓고 바람도 미친 듯이 불었어요. 하필 그런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보니 도윤이랑 서연이가 문 앞에서 비에 홀딱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윤 얼굴이 먼저 들어왔어요. 38살 먹은 남자가 애처럼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대답은 없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신발만 바닥에 질질 끄는 모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데려와 앉혔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 다른 집은 너무 비싸 대출도 안 나오고 진짜 갈 데가 없어. 말하는 동안 아들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어릴 때 감기 걸려서 울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엄마, 잠깐만. 진짜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부탁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들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됐다. 울지 마. 일단 앉아.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하던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쾅 하고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다 챙겨드릴게요. 밥도 하고 집안일도 대신 다 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 눈물, 그 목소리, 그 두 손 모으는 모습, 그 순간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제 어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등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등에서 나는 그 체온에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들어와. 여긴 내 집이야, 원래부터. 서연이가 제 손등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후회 안 하시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찰나였지만 서연이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그땐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 그때 이미 벌어지고 있던 걸. 다음 날 옥분이가 들이닥쳤어요. 야, 미정아. 어제 젊은 것들 들어오는 거 봤다? 뭐야 그게? 같이 살게 됐어. 사정이 좀 있어서.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들어오겠다고? 하몬가 쎄하다. 너 다시 생각해봐. 그때는 옥분이 말이 과한 줄 알았어요. 그냥 입버릇인 줄로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일 정확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이가 현관에서부터 달려오더니 제가 들던 박스를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어머님, 이런 건 제가 들어요. 무거운 거 들면 허리 나가요. 그러다 어머님 다치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마치 이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도윤이가 옆에서 싱글싱글 웃었어요. 엄마 봤지? 서연이 진짜 효녀야. 내가 잘 데려왔지? 웃어야 하는데. 왜인지 그 순간 속이 서늘했습니다. 그 뒤로 2주. 서연이는 완벽 그 자체였어요. 아침엔 누룽지차 끓여놓고 저녁 먹고 나면 수세미를 번쩍 들고 튀어옵니다. 어머님, 손 대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할게요. 밥 먹다 말고 제가 떨어뜨린 젓가락도 서연이가 번개같이 주워 올렸어요. 어머님, 그런 건 제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숨막힐 만큼. 그날 저녁 도윤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살짝 놓였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옥분이는 달랐습니다. 미정아, 그 며느리 너무 완벽해. 그게 더 무섭다. 나는 피식 웃었어요. 언닌 왜 맨날 의심부터 해? 착하면 착한 거지 뭐. 옥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티 안 내. 저건 연기야. 지켜봐. 분명히 뭔가 있다. 그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물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는데 거실에서 서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화면, 재건축 기사. 그 순간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파트 재건축된다고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그렇다고 하더라. 서연이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와, 그럼 집값 엄청 오르겠네요. 한 20억? 그 이상? 그 말투, 그 표정, 그 속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진짜 복 많으시다. 이런 금덩어리 같은 집에 사셔서. 금덩어리.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집이 금덩어리라고? 그 말 왜 그렇게 찝찝했는지.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서 맴돌았어요. 20억. 재건축. 금덩어리. 그제야 옥분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조심해. 저 며느리 눈빛이. 그게 사람 눈빛이 아니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서연이가 본색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퇴근하자마자 서연이랑 눈빛을 주고받으며 거의 겁먹은 사람처럼 속닥속닥대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연이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도 미소도 없었어요. 정말 업무 보고 같은 얼굴. 서류를 펼쳐보니 상속세, 증여세, 감면 공제, 머리 아픈 단어들만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주 침착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언젠가 도윤 씨에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이 엄청나요. 계산기를 제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지금 21억이면 나중엔 세금만 몇 억이에요. 도윤 씨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가 들이받듯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다 알아봤어. 지금 내 명의로 바꾸면 세금 확 줄일 수 있대. 서류를 보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큰일이라. 내가 말끝을 더듬자 서연이가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 집은 도윤 씨 집이 될 거잖아요. 명의만 잠깐 바뀌는 거예요. 어머님 계속 여기 사시고
어머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이가 이런 거 잘 알아서 믿어도 돼.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21억짜리 아파트 등기가 깔끔하게 도윤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잘한 거겠지? 어차피 도윤이 줄 집이었잖아. 명지만 바뀐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서연이의 말투가, 표정이, 걸음걸이까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증여가 끝나고 서연이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누룽지차? 어느 날부터인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침 안 먹어? 서연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넘기며 말했어요. 아, 어머님 드실 거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말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냉장고에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분담표, 설거지 어머님, 빨래 어머님, 청소 어머님, 장보기 어머님, 쓰레기 어머님. 저는 멀뚱히 서 있었고 서연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신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공평하게. 그런데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서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날 옥분 언니가 집에 왔어요. 제가 설거지 더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서연이가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미정아, 이게 뭐야?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저는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 방 문을 열고 말했어요. 어머님, 큰 방은 저희가 써야 하잖아요. 옆에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창고처럼 어둡고 습한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듯 말했어요. 저는 결국 그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엔 청소기 소리도 안 듣던 서연이가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내 친구들 와요. 집 좀 깨끗하게 해놔요. 저는 자기가 청소하나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청소기 손잡이를 제 손에 탁 쥐어줬습니다. 아, 이건 어머님이요. 그리고 거실 창틀이랑 바닥도 좀 닦아주세요. 먼지 보이면 창피하니까.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리고 서연이 친구 셋이 들어왔어요. 옷, 향수, 화장 딱 봐도 하나같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서연아 집 좋다. 여기 21억이라며? 서연이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응, 재건축되면 더 오를걸? 저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절 보고 말했어요. 저분은 누구?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헐, 나는 청소 도우미인 줄 알았어. 친구들이 깔깔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그 웃음에 더 크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커피 4잔이요. 제가 커피를 내리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야, 부럽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네. 그러니까 난 저런 집안 만나면 바로 결혼한다. 서연아, 진짜 너 복 터졌네. 웃음소리가 제 등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커피를 내다 주었더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과일도 깎아주세요. 손님들 오셨잖아요. 과일을 깎아 나르는데 서연이가 컵을 엎지른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거실 바닥 좀 닦아요. 아까 내가 음료 흘렸거든요. 저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했던 말. 어머님, 거기 얼룩 안 보여요? 일할 거면 제대로 좀 하세요. 친구들이 숨을 죽이며 헐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자 서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치,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뒤 서연이는 소파에 벌렁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릇 좀 치워요. 전 피곤해서 자요. 거실엔 커피잔, 과일 껍질, 과자 봉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그날 밤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눈물이 베개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저는 결국 서연이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만든 국을 맛도 안 보고 한숨 쉬다가 도윤이가 들어오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방금 전까지 소파에서 밥 언제 돼요? 하던 사람이 말이죠. 서연이는 제 손에서 국자를 낚아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 왔다. 어머님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도윤이는 그걸 보더니 마치 천국의 천사라도 본 것처럼 감탄했습니다. 와, 서연아, 역시 넌 최고야. 엄마 좀 쉬게 해드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 괜찮다. 내가 하지. 그러자 서연이가 제게 슬쩍 눈짓을 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도윤 씨 앞이라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말 한마디로 제가 갑자기 예민하게 구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서연이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반찬 더 드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제가 다음에 더 맛있게 해볼게요. 도윤이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봐. 내가 뭘 했어? 서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저 아이 연기야. 내가 없는 시간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제가 질투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 두려웠어요. 며칠 뒤 용기 내서 도윤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둘만 있는 타이밍을 노려서요. 도윤아,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집안일은 거의 엄마가 다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서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도 봤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제도 엄마 쉬시라고 자기가 다 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가 본 건 전부 쇼였거든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가 뭘 해도 엄마가 싫어하는 것 같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 서연이가 스트레스? 응. 엄마가 자꾸 눈치 준다고 하더라.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눈치를 준 건 나인데? 뭐든 시키고 명령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건 걔인데? 그런데 아들은 온통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서연이한테 좀 잘해줘. 걔도 힘들어. 제발 좀 맞춰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나 좀 만나야겠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걸레질한 것, 창고 같은 방으로 쫓겨난 것, 아들이 날 예민하다고 몰아붙인 것까지. 옥분이 언니는 듣는 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정아, 그 며느리, 그거 완전 사기꾼이다. 저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그게 다가 아니야. 뭔데? 나 집을 도윤이한테 넘겼어. 21억짜리 아파트. 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미정아, 집을 넘겼다고? 응세금 때문에. 지금 넘기는 게 낫대서. 옥분이 언니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아이고, 미정아. 그러니까 전현이 니를 발바닥 취급하는 거지. 집이 자기들 거니까 이제 네가 뭔데? 저는 차마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나도 알아. 바보 같았어. 근데 이미 늦었잖아. 그때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 아직 안 늦었어. 뭐? 요즘은 증여 취소도 되는 걸로 내가 들었어. 억울하게 당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더라.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취소된다고? 미정아, 바보야? 당하고만 살 거야? 변호사한테 당장 상담 받아봐. 언니 눈빛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언니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증여 취소, 정말 가능한 걸까?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옥분이 언니한테 전화 온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가 소리쳤어요. 미정아, 변호사 찾았다. 말하지 말고 그냥 가. 지금 안 움직이면 너 평생 저 집에서 종살이 해. 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최정은 변호사는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기도 했어요. 수치스럽고 숨이 막히고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다 듣고 난 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수증자 비행입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그 말 한 문장에 제 가슴 안쪽이 탁 하고 울렸어요. 취소가 돼요?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남겨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그래. 내가 당한 건 말로 설명해선 아무도 안 믿는다. 이제 필요한 건 증거다. 그날부터 저는 녹음 버튼을 켜고 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놀랍게도 그날부터 서연이는 더 대놓고 절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소리가 벽을 타고 찔러왔어요. 어머님, 밥이 이게 뭐예요? 진짜. 차라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차갑고 건조하고 비웃는 톤.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점심에 잠깐 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서연이가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왔다고요? 말도 없이? 집이 엉망되면 누가 치우는데요? 일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곤란하죠. 일하는 사람? 그 말이 가슴을 확 짓눌렀어요. 저녁 반찬을 내놨을 때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반찬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아, 진짜. 돈도 없는 사람이 여기 살게 해줬더니
이런 음식밖에 못해요? 그 말이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들으면서도 제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외출 중엔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준비해 두세요. 된장찌개 싱겁게. 고기는 2번 씻어서. 거실 먼지 보이죠? 일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빨래 왜 안 말렸어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이제는 단 한 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 친구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우리 집 시어머니 있잖아. 진짜 편해. 뭘 시켜도 그냥 해. 가정부보다 싸고 좋아. 웃음소리, 비웃음, 발뒤꿈치로 사람을 누르는 것 같은 말투. 전부 다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제 손바닥은 손톱 자국으로 빨갛게 패여 있었어요. 참느라, 버티느라, 이를 악물며 증거를 모으느라. 일주일 동안 모은 녹음은 23개, 문자 캡처는 17개. 그걸 전부 변호사에게 내밀었어요. 최정은 변호사가 조용히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파일이 끝났을 때 변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정도면 증여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형사 고소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자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아니라 저쪽이 무릎 꿇을 차례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네. 저 하고 싶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은 일찍 청소해놔요. 냄새나서 귀찮아요. 저는 휴대폰의 녹음 저장을 누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만든 지옥을 똑같이 돌려줄 차례야. 서연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움켜쥔 채 얼굴은 이미 뒤집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증여 취소 소송을 진짜 낸 거예요. 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해야지. 그 한마디에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죠. 어머님이 나 괴롭힌 거 제가 다 녹음해놨어요. 제가 먼저 고발할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도윤이 팔에 매달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소송을. 말을 끊고 그녀는 바로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아, 청소 좀 해줘. 좀 쉬고 싶은데. 단 3문장. 그리고 어색한 침묵. 도윤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괴롭힌 증거라는 거야? 서연이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변명했죠. 그 앞부분이 안 녹음됐나 봐. 어머님이 먼저.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녹음 내가 편집했지?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도윤아, 거실 CCTV 기억하지? TV 화면이 켜지는 순간 서연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화면엔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말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 진짜 편해. 일 아무거나 다 시켜도 말도 안 해. 가정부보다 싸고 좋아.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장면은 제가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징그럽게 내려보던 서연이의 목소리. 얼룩 안 보여요? 눈이 없어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서연이가 혼잣말하며 허위 녹음을 만들고 있었죠. 이 정도면 어머님 탓으로 만들 수 있겠지. 도윤이는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서연이는 울며 매달렸어요. 여보 잘못했어. 나도 순간.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가. 여보, 오늘부터 여기 내 집 아니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더 볼 필요 없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도윤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이혼을 당했고 저에게는 연락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난 진짜 바보였어. 엄마 마음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이 꼴 안 났을 텐데.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더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옥분이 언니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미정아, 이제야 좀 사람 얼굴이다. 잘했다. 참 잘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드디어 숨 좀 쉬네. 창밖엔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집안엔 오랜만에 평온함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고 오랫동안 양보했고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약함으로 착각하곤 하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잔잔하게 새로운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한 번 다치면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그래도 상처가 난 자리에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듯이 내 마음도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누군가에겐 그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었고 용기를 내야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만나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이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